지금부터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국지전으로 특히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방에서 국지전이 있었고 이제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이라크 전쟁도 있었지만 하여튼 우리만 생각해 볼 때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국으로 국한해 보자면 전쟁은 없었단 말이죠. 동북아에서 전쟁은 없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 월남에 파병하고 뭐 이런 게 있고 또 이라크에 파병하기도 했지만 특히 월남 파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생된 경우, 군인들이 희생된 경우도 있어서 많은 영향이 있지만 하여튼 지금은 그게 월남 파병이 60년대 말 70년대 초니까 5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50년 동안은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현재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지만 전쟁의 위협에서 하여튼 면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정말 큰 축복이죠. 20세기만 보더라도 50년 동안 커다란 전쟁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 1910년대 1차 세계대전이 있고 30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 70년이 지났거든요. 70년 지났는데 또 이제 요새 이제 그 러시아가 푸틴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랑 푸틴이 이제 싸우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황당무계한 거죠. 무슨 두 나라 사이에 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제일 크게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핵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정 안 되면 수가 안 되면 핵무기를 쓸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자기네들의 그 국가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한 핵을 쓰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했지만 하여튼 참 그게 지금 푸틴이 왜 도대체 우크라이나를 치고 들어왔는지 그걸 이해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래서 이제 그런 지도자들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이 핵이라는 게 원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 또는 미국과 러시아 또는 미국과 중공 사이에 정말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것은 핵이 전쟁 억지력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서로 핵이 있으니까 정말 서로 공멸하니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게 핵이란 것이 전쟁 억지력 면에서는 옛날에 큰 무기보다 더 역할을 한다는 그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항상 언제든지 어떤 돌발 사건이 벌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냉전 45년부터 소련이 무너진 90년대까지 그 계속됐던 냉전 기간에는 그 위협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다뤘죠. 뭐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익숙했지만 핵전쟁 위협이 발발하는데 막 어떻게 잘해서 그걸 무마하고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영화들의 원천이 바로 이 스탠리 큐브릭의 닥터 스트레인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영화 만든 지 60년이 지났어요. 60년 전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없었죠, 그 전에. 네, 그렇죠. 이런 영화가 핵전쟁의 위협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해서 근데 거의 굉장히 그 설정을 잘했죠. 왜냐면 미국 정상하고 소련 정상하고 대화를 하니까 어쨌든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영화의 원작이 있어요. 레드 얼러트라고 적색 경보라는 그 영국 소설인가 그 원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작을 읽어보고 스탠리 큐브릭이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핵 위협이 상존한다. 지금 억제가 되고 있지만 상존해서 언제 인류한테 닥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다가 그 레드 얼러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같이 쓰는 사람의 소설인데 그 후에 판권을 사서 읽어보다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진지한, 그러니까 정통적인 접근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핵 위협이 벌어졌는데 서로 대화해서 극적인 위험을 벌였다가 그 적색 경보가 해제되는. 그래서 이제 스탠리 큐브릭이 처음에 그런 식으로 그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블랙 유머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풍자로 가기로 했어요. 강한 풍자로 가서 여러 가지에서 그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다가 원작자랑 스탠리 큐브릭이 시나리오 작가를 하다가 핵 위협에 대해서 블랙 유머로 다루자.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운 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셨잖아요. 뭐 핵잠수함이 출발했다가 무슨 문제가 사서 소련하고 미국하고 네. 전쟁이 붙을 뻔했는데 그걸 아슬아슬하게 네, 맞죠. 네.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안 하고 완전히 블랙 유머에서 우리가 이 정치 지도자들 또는 뭐 군부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의 정신 상태에 지금 의존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네? 미친 짓을 하면 정말 따라가죠. 뭐 수백만 수천만이 죽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니까 지금 핵이라는 것이 전쟁 억지력의 역할을 하지만 그 소수의 지도자들 정치나 군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의존하니까 그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취약한 삶을 살고 있나 그거를 블랙 유머를 통해서 이거를 좀 정난하게 보여주다 이렇게 돼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요새 뭐 우주 공상과학 영화들이 또는 그런 전쟁 관련 영화들이 워낙 발전해서 지금 보면 좀 초보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얼개는 굉장히 현대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하고 우리 이제 하드라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네. 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네. 만날 때 하드라인 개최해서 무슨 혹시 연결해서, 네. 혹시 그런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로 대화하면서 뭐 이렇게 풀어가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영화들하고 다른 점은 그 레드 얼러트라는 원작도 그게 해결이 되는 거로 끝나는데 이거는 그거를 그러니까요. 네. 끝으로 밀고 와서 결국 뭐야 그 둠스데이 이제 네. 그 영국에서는 그 최후 심판의 날이죠. 지구 네. 최후의 날에서 그게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면서 하여튼 그 다음에 많은 영화들의 그 원전이 된 영화예요. 그러니까 스탠리 큐빅이 뛰어난 게 우리가 이제 3편을 봤죠. 네. 닥터 스트레인지 클럭 타이머 시계타이어 뭐랬는지. 클럭 오렌테이프 크래커랑 그다음에 샤이니랑 이걸 봤는데 이 스탠리 큐빅이 뛰어난 점은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당시에 그 상업적으로 또 평론에서도 굉장히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영화도 200만 불 정도 들었는데 거의 1000만 불 가까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많은 영화들의 원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영화들이 여기서 차용해서 그걸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소영 하면서 현재 시점에 우리가 정말 사실 보면 이 옛날에 이제 부족사회나 시족사회 생각하면 단위가 작으니까 부족장이나 시족장이 크게 실패해도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핵전쟁이나 이게 워낙 고도의 문명을 과시하고 있으니까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면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는데 그게 꼭 핵재앙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는데도 제도가 또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 또 뭐 손해를 보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됐다고. 그 사회 시스템이 워낙 커지니까 옛날에 시족사회다. 100명 단위의 시족사회에서 한다면 거기서 시족장이 잘못해도 뭐 이렇게 되지만 지금 이제 이게 워낙 시스템이 커지고 이 국가의 이런 게 커지니까 지도자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시사적인 영화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어떤 해결의 여지를 안 보려고 우리가 보면 설마 해결될 거다 생각하지만 그거를 끝까지 핵전쟁으로 몰고 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보여주는 많은 그 블랙 유머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그 다음 영화들의 정말 많은 영화들의 원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사를 공부하면서 꼭 한번 같이 봐야 될 영화고 또 요새 사실 지금 요새 뭐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의 전쟁이 국지전적으로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솔직히 말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정말 그런 위협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반추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이었고요.